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북한, 러시아의 무기 판매, 한반도 전쟁 위기 높아지는가? 네,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 미사일을 판매했다. 이러한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미국이 이걸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국제 제재, 러시아, 이란, 북한, 우크라 전쟁으로 밀착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북한이 대러 무기 수출로 핵 개발 자금 조달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와그너 그룹이 세계 곳곳서 민간인 살해에 제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전통적 대립관계 이란까지 드론 수출로 밀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영국은 러시아, 이란 첨단 군사 부품 넘겨 국제 안보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이런 정황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네,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와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북한이 러시아에 지난달 포탄 등 군수 물자 철도로 보냈다. 네, 이렇게 또 일본에서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황에서 이제 북한이 또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한 그러한 상황이죠.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동북아 안보위기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일본은 반격 능력 공식화를 한 거죠. 한반도의 선제 공격이 가능하게끔 만든 거고, 일본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절대 용납을 못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네, 일본 정부가 북한 발사 미사일 일본 EEG 박낙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이러한 정황들,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 전쟁 가는 국가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일본의 극우가 이게 이제 실현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에 우리 한국이 불법으로 주둔하고 있다 이런 핑계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게 되면 또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미국은 항상 대리전을 하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상 뒤에서는 미국과 이제 서방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고 대리전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전쟁 유발 이 전략들을 보면은 항상 자기들이 판을 짜 놓습니다. 그래서 판을 짜서 그리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 나가죠. 그래서 자기들이 판을 짜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서 푸틴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도발하는 거,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야 되는데,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 본토가 아닌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미국에는 이익이에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이익이죠. 또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대만 땅에서 터진다 그러면은 또 주변 국가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항상 전쟁이 터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유럽이 에너지 대란 그리고 경제 대란이 온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미국은 좋은 아주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 속에서 미국은 계속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완전히 한국과 북한을 완전 고립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경제적 또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과 같은 전략을 또 쓰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정황이고, 일본은 언제든지 한반도 뭐 독도를 문제 삼아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미사일을 쏴대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미국이나 강대국들의 꽹수에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의 전쟁은 완전히 그 국제 사회의 이해 충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변혁기에 또 달러 패권 전쟁이 있는 이런 변혁기에 전쟁, 또 인구가 뭐 80억으로 늘어났다, 뭐 인구 감축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죠. 네, 기후 위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터질 그러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또 러시아처럼 지금 미국이 짜놓은 그러한 판에 뛰어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 일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국 입장에서는 정부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지금 김정은의 계략은 결국에는 핵 보유국을 인정받아가지고 경제 제재를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쉽지 않죠. 절대로 이제 미국이나 서방이나 이런 나라들이 절대 인정 안 할 거고, 한국 또한 핵무기를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숙제인데, 이 또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 정부는 외교전을 펼쳐서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은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이 아주 큰 위기다. 저는 이 안보 위기도 안보 위기지만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 경제 위기는 동맹이라는 게 없어요. 동맹이 없고 오직 약탈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아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위험한 정황에 취해 있고, 경제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 고립돼 가지고 유럽까지 아주 큰 그러한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정황이다. 그래서 경제계에서도 소신을 갖고 발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도 국민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